안녕하세요. 강북 삼성 응급의학과 이장희입니다. 오늘은 빈맥성 부정맥 강해 중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목소리는 AI로 대체하였습니다. 오늘은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라고 하여 항상 VT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SVT지만 언더라인 BBB가 있는 경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SVT with BBB입니다. 언더라인 BBB가 없지만 레이트가 빨라질 경우 펑셔널하게 BBB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에버런시라고 합니다. SVT에 에버런시가 동반된 경우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SVT with 펑셔널 BBB 혹은 SVT with 에버런시입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안티드로믹 AVRT도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이것들을 어떻게 감별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매하면 VT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의 대부분은 VT입니다. 나머지를 SVT with BBB 혹은 SVT with 에버런시 및 안티드로믹 AVRT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너스 리듬이 잘 나오다가 한 차례 VPC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너스 리듬과 VPC가 번갈아 가며 나온다면 VPC 바이 제미니라고 합니다. 즉 리듬 두 번에 한 번이 VPC면 VPC 바이 제미니입니다. 만약 사이너스 리듬 두 번 후 VPC 한 번 나오는 패턴이면 VPC 트라이 제미니라고 합니다. 즉 리듬 세 번 중 VPC가 한 번씩 나오면 VPC 트라이 제미니입니다. 만약 사이너스 리듬 3번 후 VPC가 한 번 나오는 패턴이면 VPC 쿼드리 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리듬 4번 중 VPC가 한 번씩 나오면 VPC 쿼드리 제미니입니다. VPC가 연달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2번 연달아 나온다면 VPC 커플릿이라고 합니다. 만약 3번 연달아 나온다면 VPC 트리플릿이라고 합니다. VPC 트리플릿의 레이트가 분당 100회 이상이면 정의상 VT입니다. 30초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면 넌서스테인드 VT, 30초 이상 유지되면 서스테인드 VT로 정의합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자분입니다. 타원에서 시행한 심전도에서 VPC 트라이 제민이 소견 보여 본원 응급실로 의뢰되었습니다. 본원에서 응급실 내원 시 시행한 심전도입니다. 리듬 4번 중 VPC가 한 번씩 나오는 VPC 쿼드리 제민이입니다. 1시간 정도 경과 뒤 시행한 심전도입니다. 리듬 2번에 VPC가 한 번씩 나오는 VPC 바이 제미니입니다. 2시간 정도 경과 뒤 시행한 심전도입니다. 리듬 4번에 VPC가 한 번씩 나오는 VPC 쿼드리 제미니입니다. 이처럼 심전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급성 관상 동맥 질환이 있는지, 홀터에서 VPC의 버든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코로나리 병변 확인 위에 시행한 에코와 CAG에서는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VPC의 버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홀터 시행하였습니다. 홀터에서 VPC가 하루에 2만 개 이상, 전체 QRS 중 19.9% 확인되었습니다. VPC의 버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VPC 커플릿, VPC 트리플릿 등은 없었습니다. 홀터에서 VPC가 하루에 1만 개 이상, 전체 QRS 중 10% 이상이면 하이버든으로 생각하며 하루에 2만 개 이상, 전체 QRS 중 20% 이상이면 VPC 인듀스트 카디오마이오퍼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름 뒤 외래 방문 시의 심전도입니다. 이번에는 처음 리퍼한 병원에서처럼 리듬 3번에 VPC가 한 번씩 나오는 VPC 트라이 제미니가 관찰됩니다. 다시 VT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VPC 트리플릿의 발생 속도가 분당 100회 이상이고 그 지속시간이 30초 이상이면 서스테인드 VT로 정의합니다. 보통 VT라고 할 때는 서스테인드 VT를 의미합니다. VT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 심장의 심실 어딘가에 이리터블 포커스가 있어 VPC를 계속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심장의 심실에서 리엔트리 서킷이 형성된 후 VPC가 계속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응급실에서 만나는 V택의 대다수는 MI 후 스카가 형성된 심장에서 리엔트리 서킷이 발생하여 생기는 V택입니다.
VT는 심실이 리필되는 시간 없이 계속 수축만 하게 되므로 이펙티브한 서큘레이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VP-폭은 펄스리스 V택으로 변환되어 어레스트를 유발하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인 VT와 SVT 에버런시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자의 클리니컬 피처입니다. 둘째, 심전도 모양입니다. 두 가지 중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클리니컬 피처입니다. VT를 시사하는 클리니컬 피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구조적 심질환, 허혈성 심질환, 이전 심근경색 병력, 가족 중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의 병력 등입니다. 응급실 내원 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모노몰픽 와이드 QRS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언스테이블하다 하여 VT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경우, 즉 바이탈 사인이 스테이블하다 하여 SVT 에버런시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VT를 시사하는 심전도 모양을 알고리즘으로 만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브루가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VT를 시사하는 심전도 모양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본 후 브루가다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VT와 SVT 에버런시를 구분하는 심전도 모양을 공부한 이후에도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클리니컬 피처이며 판단하기 애매하면 VT로 간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70세로 고령이고 심부 전병력까지 있습니다.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입니다. 아직 VT와 SVT 에버런시를 구별하는 심전도 구분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 문제의 답은 VT입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VT입니다. 족보 해설집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답을 SVT 에버런시로 달아놓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환자의 클리니컬 피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VT를 시사하는 심전도 모양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AV 디소시에이션, 캡처 비트, 퓨전 비트입니다. AV 디소시에이션이란 심실이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VPC를 연달아 만들 때에도 심방의 SA 노드 역시 자기 나름대로 P웨이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심방과 심실이 서로 연관성 없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AV 디소시에이션입니다. 다만 P웨이브는 분당 100회 이상 연속적으로 나오는 VPC 웨이브에 압도당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VPC 위에 조그마한 요철 형태로 P웨이브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P웨이브의 존재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P웨이브가 정상 전도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경우를 캡처 비트라고 합니다. P웨이브가 정상 전도계와 VPC 사이에 어중간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를 퓨전 비트라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심방의 SA 노드에서 P웨이브가 나름의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VPC가 한창 나오고 있을 때 P웨이브가 자기 나름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VT의 본질적인 성질이므로 만약 AV 디소시에이션을 의미하는 캡처 비트, 퓨전 비트가 관찰되면 거의 100% VT를 의미합니다. 다음 심전도를 보시겠습니다.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입니다. 첫 번째와 중간 후반부, 그리고 마지막쯤에 뭔가 이질적인 비트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와 중간 후반부는 캡처 비트, 마지막 부위에는 퓨전 비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VT로 생각됩니다. VT를 시사하는 심전도 모양 중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컨커던스입니다. 컨커던스는 한국어로 일치라는 뜻입니다. 네거티브 컨커던스는 전용 부유도, 즉 V1에서 V6까지 모두 음의 파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지티브 컨커던스는 전용 부유도, 즉 V1에서 V6까지 모두 양의 파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컨커던스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벡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리드에서 벡터가 양이면 그 방향으로 전기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리드에서 벡터가 양이면 반대 방향에서 전기 자극이 생겼다는 것이고 음이면 그곳에서 전기 자극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노말 사이너스 리듬일 때의 전기 흐름입니다. 심장의 전기 자극은 우상방에서 좌하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측 즉 V1에서 음이었다가 좌측 즉 V6에서 양으로 변화됩니다. VT는 심실의 어느 한 곳에서 VPC가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심실 우벽에서 VPC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용 부유도 전체에서 양의 파형으로 관찰됩니다. 이것을 파지티브 컨커던스라고 명명합니다. 만약 심실 전벽에서 VPC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용 부유도 전체에서 음의 파형으로 관찰됩니다. 이것을 네거티브 컨커던스라고 명명합니다. 심전도로 보시겠습니다. V1에서 V6까지 모든 파형에서 S파, 즉 음이 파형이 두드러진 네거티브 컨커던스입니다. 심장의 전벽에서 만들어진 V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V1에서 V6까지 모든 파형에서 알파, 즉 양이 파형이 두드러진 파지티브 컨커던스입니다. 심장의 후벽에서 만들어진 V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V1에서는 양이 파형인 알파가 두드러지고 V6에서는 음이 파형인 S파가 두드러집니다. RBBB 패턴입니다. 이것은 컨커던스가 없습니다. V1에서 양이 파형인 알파가 두드러지고 V6에서 음이 파형인 S파가 두드러집니다. RBBB 패턴입니다. 이것은 컨커던스가 없습니다. RBBB 패턴의 심전도가 VT인지 SVT의 버런시인지에 대한 평가는 뒤 시간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V1에서는 음이 파형인 S파가 두드러지고 V6에서는 양이 파형인 알파가 두드러집니다. LBBB 패턴입니다. 이것은 컨커던스가 없습니다. V1에서 음이 파형인 S파가 두드러지고 V6에서 양이 파형인 알파가 두드러집니다. LBBB 패턴입니다. 이것은 컨커던스가 없습니다. LBBB 패턴의 심전도가 VT인지 SVT의 버런시인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VT를 시사하는 심전도 모양 중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엑시스입니다. 노말 사이너스 리듬일 때의 전기 자극은 우상방에서 좌하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AVR은 음의 벡터이고 23AVF는 양의 벡터입니다. 하지만 심실에서 VPC가 발생한다면 AVR의 벡터가 양이 되고 23AVF의 벡터는 음이 됩니다. 이것을 노스웨스트 엑시스 혹은 노맨즈 엑시스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 봤던 RBBB 패턴의 심전도입니다. 엑시스 보겠습니다. 23AVF에서 음입니다. 아래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AVR이 양입니다. 아래에서 북서쪽 즉 노스웨스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맨즈 엑시스입니다. VT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방금 전 봤던 RBBB 패턴의 심전도입니다. 엑시스 보겠습니다. 23AVF에서 음입니다. 아래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AVR이 양입니다. 아래에서 북서쪽 즉 노스웨스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맨즈 엑시스입니다. V택으로 추정됩니다. VT를 시사하는 심전도 모양 중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QRS의 몰폴로지 패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RBBB 혹은 LBBB 패턴이 전형적이냐 비전형적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전용 브리드에서 네거티브 혹은 파지티브 컨커던스를 보이지 않고 RBBB 혹은 LBBB 패턴을 보일 때 이것이 번들 브랜치 블락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RBBB 혹은 LBBB인지 아니면 VT로 인해 번들 브랜치 블락처럼 보이는 비전형적인 RBBB 혹은 LBBB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AV 디소시에이션, 컨커던스, 노맨즈 엑시스보다는 덜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상황에서 전용 브리드의 QRS 몰폴로지를 찬찬히 살펴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RBBB는 라이트 번들의 브랜치에 블락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좌심실이 흥분한 후 우심실이 뒤늦게 한 번 더 흥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측 리드 즉 V1에서 알파가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좌측 리드 즉 1번 AVL, V6에서는 슬러드 S파로 나타납니다. 레프트 번들 부위에서 VPC가 연속으로 만들어진다면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먼저 흥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RBBB 때 좌심실 우심실 순으로 흥분하는 것과 동일한 순서입니다. 즉 RBBB 패턴의 VT는 레프트 번들 부위에서 VT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QRS의 몰폴로지는 전형적인 RBBB 때의 몰폴로지와 다릅니다. 조금 더 와이드하다거나 모노몰픽의 형태를 띈다거나 중간에 노치가 있다거나 하는 형태입니다. 계속 공부해 오던 심전도입니다. 전용 브리드에서 RBBB 패턴을 보입니다. 엑시스는 노스웨스트 엑시스입니다. 엑시스만으로도 VT를 더 페이버합니다. QRS 몰폴로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노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티피컬한 RBBB 패턴으로 VT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건 역시 계속 공부해오던 심전도입니다. 전용 브리드에서 RBBB 패턴을 보입니다. 엑시스는 노스웨스트 엑시스입니다. 엑시스만으로도 VT를 더 페이버합니다. QRS 몰폴로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노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티피컬한 RBBB 패턴으로 VT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형적인 LBBB는 레프트 번들의 브랜치에 블락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정상과 달리 우심실이 먼저 흥분한 후 좌심실이 뒤늦게 흥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측 리드 즉 V1에서 D벳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좌측 리드 즉 1번 AVL, V6에서 셉탈큐가 사라진 모노몰피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라이트 번들 부위에서 VPC가 연속으로 만들어진다면 우심실이 흥분한 후 좌심실이 흥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LBBB 때 우심실 좌심실 순으로 흥분하는 것과 동일한 순서입니다. 즉 LBBB 패턴의 VT는 라이트 번들 부위에서 VT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QRS의 몰폴로지는 전형적인 LBBB 때의 몰폴로지와 다릅니다. 조금 더 와이드하다거나 중간에 노치가 있다거나 1번 AVL V6에서 모노몰피갈이 아니라 셉탈큐가 존재하는 등의 형태입니다. 전용 브리드에서 LBBB 패턴을 보입니다. 다만 엑시스는 노스웨스트 엑시스가 아닙니다. 엑시스가 노스웨스트 엑시스가 아니라 하여 VT가 아니다 혹은 SVT의 버런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QRS 몰폴로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노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티피컬한 LBBB 패턴으로 VT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AV 디소시에이션, 컨커던스, 노스웨스트 엑시스, QRS 몰폴로지 등을 조합하여 만든 알고리즘들입니다. 이중 브루가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루가다 알고리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전용 브리드에서 RS 컴플렉스 유무를 확인합니다. RS가 없고 모두 R이라면 파지티브 컨커던스입니다. RS가 없고 모두 S라면 네거티브 컨커던스입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전용 브리드에서 RS의 인터벌이 100ms가 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로드 QRS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QRS 몰폴로지가 너무 와이드하다면 VT를 페이버합니다. 세 번째 스텝입니다. AV 디소시에이션에 대해 관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AV 디소시에이션은 VT의 본질에 관한 언급이므로 스텝 1에 두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텝입니다. 에이티피컬한 RBBB 혹은 LBBB에 대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0 아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탈 사인이 언스테이블하면 DC 카디오 버전을 해야 합니다. 와이드 QRS라 할지라도 모노몰픽이라면 아데노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부정맥제를 사용해야 하며 응급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부정맥제는 아미오다론입니다.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입니다. CPR 후 ROSC 되었고 BP가 70에 40이므로 언스테이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디오 버전이 답입니다.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지만 모노몰픽하다면 아데노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에서 쓸 수 있는 항부정맥제는 아미오다론입니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80대 남자 환자입니다. 이미 관상동맥 질환의 과거력이 있고 심정지를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코피 이후 체스트 페인, 팔피테이션을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응급실 내원 시 혈압이 낮고 하트레이트는 180회 가까이 됩니다. 심전도입니다.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입니다. 리드 중후반쯤의 모양이 약간 이질적인 것이 섞여 있는데 퓨전 비트로 생각됩니다. 전용 브리드에서 파지티브 컨커던스를 보입니다. 환자의 나이, 과거력 및 심전도 모양을 종합하면 VT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이탈 사인은 언스테이블합니다. 세데이션 이후 카디오 버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카디오 버전 하기 전 QRS 위쪽에 점들이 찍혀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카디오 버전은 아론티를 방지하기 위해 QRS파에 맞춰서 전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디피브릴레이션과의 차이점입니다. 카디오 버전 이후 바이탈 사인이 스테이블해지는 것이 관찰됩니다. 60대 남자 환자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분으로
2달 전에도 넌서스테인드 V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서스테인드 V택으로 응급실 내원했고 바이탈은 언스테이블합니다.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고 RBBB 패턴입니다. 엑시스는 놀스웨스트입니다. 아데노신을 사용해봤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카디오 버전 이후 사이너스 컨버전 되었습니다. 카디오 버전 이후 바이탈 사인이 스테이블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60대 남자 환자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과거력은 없습니다. 어지러움을 느껴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혈압은 괜찮은데 하트레이트가 180회입니다. 심전도입니다.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입니다. RBBB 패턴입니다. 놀스웨스트 엑시스는 아닙니다. 나이가 60대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VT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카디오 버전 하였습니다. 카디오 버전 이후 사이너스 컨버전 되었습니다. 카디오 버전 전 세데이션 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고 세데이션 시 리스퍼레이터리 어레스트 발생하지 않도록 에어웨이 확보 잘하고 필요시 안부 백잉하면서 클로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에토미데이트로 세데이션 후 카디오 버전 했고 일시적으로 세츄레이션이 떨어져서 안부 백잉했으며 추후 또다시 VT 발생할 것을 염려해 아미오다론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50대 남자 환자입니다. 기저질환으로 에이트리얼 플러터가 있습니다. 체스트 페인과 팔피테이션 있어 가지고 있던 아미오다론 복용해봤지만 호전 없어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응급실 내원 시 하트레이트는 200회가량 측정되고 혈압은 낮습니다.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입니다. 네거티브 컨커던스입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으로 에이트리얼 플러터가 있던 분이어서 SVT 에버런시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아데노신을 2차례 사용해봤습니다. 아데노신 2차례 사용 후 사이너스 컨버전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바이탈 사인이 언스테이블 하였습니다. 심전도 모양도 VT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데노신 사용 후 사이너스 컨버전 되었습니다. VT인지 SVT 에버린시인지를 판단할 때 심전도 모양보다 클리니컬 피처가 더 중요하고 클리니컬 피처에는 환자의 나이와 과거력이 포함됩니다. 환자의 바이탈 사인과는 무관합니다. 즉 바이탈 사인이 언스테이블해도 SVT 에버런시일 수 있고 바이탈 사인이 스테이블해도 VT일 수 있습니다.